안녕하세요, 소순이입니다. 엊그제 돌잡이를 한 것 같은 저희 딸은 어느새 13개월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훌쩍 큰 아이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이 덕분에 성장하고 있구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늘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저에게 있어 도전은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할 뿐 결국 다음에 하자며 미루는 일이 많았는데요. 사실 유튜브도 오랜 시간 미루고 미루다 겨우 시작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는 기고, 앉고, 서고, 걷는 것까지 해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나가는구나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 끝에 아이 스스로 이뤄낸 것이더라고요. 아이가 처음 앉기 시작했을 땐 허리 힘이 부족해 오뚜기처럼 흔들거리다 몇 초 만에 픽 하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옆으로 돌아 버티는 자세를 취하거나 내발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등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인가 결국 혼자 힘으로 앉더라고요. 일어서고 걷기 시작했을 때도 하루에 수십 번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고 가끔은 얼굴이나 머리를 세게 부딪혀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이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고 대단하다를 넘어 경이롭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실패를 거듭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시작조차 안 하고 미루고만 있으니 어른으로서 또 엄마로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6퇴 후 바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늘 주저하고 미루기를 반복했던 제게 저희 아이가 가장 큰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목표한 만큼 영상을 못 만드는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컸을 때 엄마가 만든 영상을 함께 보며 지난 추억들을 회상할 그 순간을 상상하며 이번만큼은 꾸준히 해보려 합니다. 엄마도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비 습관도 1년 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옷을 좋아해 쇼핑도 많이 다니고 화장품을 사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하는 등의 꾸민비를 아끼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비면 고가의 물건이라도 오래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캠핑에 등산에 식도락 여행까지 활동적인 남편을 따라 쉬는 날 집에만 있었던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저희 부부의 경제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둘이 아닌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조금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으로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절약까진 아니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예쁘다 싶음 덜컥 충동 구매로 이어지던 옷들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잘 사지 않고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스킨, 로션 정도만 사서 발라요. 그마저도 매의 눈으로 올영 세일하는 날을 노립니다. 이젠 정가로 구매하는 게 왜 그렇게 아까운 건지 저만 그런가요?
아이 데리고 하는 외식이 어려워진 김에 배달도 줄이고 남편표 집밥을 먹습니다. 부부 식사에 아이 밥까지 집에서 만들어 먹다 보니 주기적으로 장도 봐야 하는데요. 아이 구경시켜줄 겸 대형마트도 종종 가긴 하지만 그보단 전통시장을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싱싱한 야채나 식재료를 그때그때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서울페이 등을 이용하면 5에서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처럼 전통시장 자주 가시는 분들은 미리 구매해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돈 좀 모였냐고 물어보시면 쉽게 네 라고 대답하긴 망설여지네요. 결국 아이한테 쓰거든요. 저희는 수입산 고기를 먹더라도 아이에겐 툭불 한우를 사서 먹이고 저희는 가지고 있던 옷을 돌려 입더라도 아이에겐 예쁜 옷을 사입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억울하다거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아이를 낳기 전까진 난 엄마가 돼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아이를 위해 내 걸 포기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쉬는 날엔 늦잠을 자고 집에선 침대와 거의 한 몸처럼 지내며 늘 엄마의 잔소리를 달고 살았던 저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로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당분간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회사에 안 나오니 본인 시간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육아 경험이 없었던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니 오히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이르게 아침을 시작해야 하고 하루는 더 빠르게 지나가며 정작 제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육아의 참맛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 저희 부부의 하루 스케줄은 모두 아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기상 시간은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은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난 후 혹은 다 함께, 집안일은 아이가 낮잠 잘 때, 샤워는 아이를 먼저 씻기고 난 후 차례차례.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왜 그렇게 육퇴를 외쳤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아이가 밤잠에 들고 난 후부터가 하루 중 유일하게 주어지는 부부만의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도저히 눈이 안 떠져서 5분만, 10분만 하며 늦장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아이의 하루 스케줄에도 영향이 가더라고요. 부지런히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한 거, 평소보다 아침밥을 늦게 챙겨준 거, 좀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 등 아이를 향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론 밤에 아무리 늦게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늦잠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아이와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생활 리듬만 부지런해진 게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육아 관련 정보들을 부지런히 찾고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생일날 받은 각종 쿠폰과 기프티콘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적이 있을 정도로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지원들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알게 되더라도 귀찮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부턴 육아 관련 지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부지런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꼭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지자체 행사나 공공시설들도 의외로 많아서요. 제가 찾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찾는 경로도 예전엔 귀찮으니까 블로그 혹은 맘카페 검색 조금 하는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들이 쓴 육아 서적을 사서 읽거나 그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는 등 정확한 출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면서 보고 있어요. 귀차니즘이 정말 심했던 저로선 아이 덕분에 전보다 훨씬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좋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남편과 제가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저희를 성장시켜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툴고 부족한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저희 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잘 자라줘서, 또 우리를 조금 더 부모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고요. 매 순간 놀라울 정도로 폭풍 성장했던 우리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또 저와 남편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하며 오늘의 일기를 마칩니다.